안녕하세요. 초록으로 무르익어가는 6월입니다. 바람은 어느새 여름의 기온을 머금고 있죠. 하지만 이 계절, 이 시간 속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건 누군가의 뜨거운 청춘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한 줌의 감사와 추모가 피어나길 바라며 지금부터 주거복지 연애어 시작합니다. 저는 최용주입니다. 이번 달도 멋진 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 행사 주민을 담당하는 이정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호국 보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코너 주거복지 톡톡을 맡아주신 유성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 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너 현장의 목소리를 준비한 이동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는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소식과 여러 활동 분야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팀과 함께합니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첫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첫 번째 코너 행사 주민입니다. 이정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 전쟁 기념일 등 다양한 기념일이 있는데요. 6월의 정신을 되살려 보기 위해 대구 근교에 위치한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칠곡보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시간은 3월부터 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2월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입장료가 무료라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전투체험관과 유아평화체험관, 입체영상관이 있으며 지상 2층엔 호국 전시관이 있고 3층에는 푸드코너가 있어 식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념관 옆에는 꿀벌나라 테마공원,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칠곡보 생태공원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어 여러 가지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대구 근교에 가족들이랑 갈 만한 곳이 이렇게 많았네요.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 중에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은 아마 귀에 쏙쏙 들어갈 것 같아요. 매번 아이들이랑 함께 나들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지금이 가족들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아이들이랑 함께 방문하면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를 통해 불리하던 전세를 역전시키고 성기를 잡을 수 있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상도 일대를 제외하고 전부 북한군에게 점령당하여 최후의 향전을 벌였던 때에 외관 철교를 폭파했었습니다. 북한군의 남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에 과감히 낙동강 모든 다리를 폭파시켰으며 외관 철교는 오늘날 호국의 다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작전 지도 맞추기, 고지 사수하기 등 할 수 있는 체험이 많고 진짜 게임을 하는 느낌이라 더욱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지난 옛일이라고 치부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데요.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직접 군복을 입고 총소리, 전쟁 소리를 들으며 처음 체험해보는 아이들의 내리 속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직접 큰 총을 쏠 수 있는 기회도 있어 아이들이 더욱 신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3D 입체 영상관에서는 6.25 전쟁 중 칠곡 328 고지 전투에서 학도 의용군과 노무자의 이야기를 다룬 빛바랜 훈장과 주먹밥 이야기와 장진호 전투에서 피란민 어린이를 구출하는 유엔 의무병의 이야기를 다룬 메모리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유아평화체험관을 운영하는데 만 7세 어린이까지만 가능하고 시설 이용 시 피리 보호자가 동반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내부에는 골프장 등 아이들이 좋아할 놀거리들이 다양하게 있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보는 장면들이 많아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집중하는 모습들이 꽤나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유아가 좋아할 놀거리들이 다양하게 있다니 초보 엄마 아빠들이 방문하면 더욱 재미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무기 체험, 공습 체험 등 다양한 체험들이 있고 포토존도 많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특히 전차 위에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며 아이들이 기억에 남을 제일 좋아할 체험입니다.
재미있는 놀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니 꼭 한번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추억 여행하시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료라니 더욱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어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어느새 6월 한낮의 온도가 30도에 가까워지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여름밤에 듣기 좋은 잔잔한 여름 노래 2곡 선곡해 보았습니다. 먼저 볼빨간 사춘기와 하현상님이 함께 부른 여름날 들려드리겠습니다. 푸른 밤 우리 둘 아주 먼 여행을 기억하죠. 초록빛으로 가득 채운 색으로 하늘을 칠해요. 한적한 골목 우리만 아는 거리 시원한 커피 한 잔에 기찻길역 자그마한 카페 여름날 우리 둘 손잡고 멀리로 떠날까요? 시원한 바람 맞으며 걸어가는 이곳에 우릴 그려요. 한적한 골목 우리만 아는 거리 시원한 커피 한 잔에 기찻길역 자그마한 카페 여름날 우리 둘 손잡고 멀리로 떠날까요? 시원한 바람 맞으며 걸어가는 이곳에 우릴 그려요. 우리의 여름이 지나가고 싱그런 파도 소리와 함께 흩어지고 부셔져도 오래도록 그곳에 여름날에 우리 여름날 우리 둘 손잡고 멀리로 떠날까요? 시원한 바람 맞으며 걸어가는 이곳에 우릴 그려요. 다음은 어떤 이야기 준비했는지 이정환님께서 준비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좀 딱딱한 이야기지만 다음은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자고산 전투, 3.28 고지 전투, 유학산 전투 등이 있으며 국가 전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축한 최후의 저지선을 지키기 위한 전투입니다. 대구로 진출하려는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인천 상륙 작전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격전지였습니다. 1950년 8월에 전개된 다부동 전투는 한미군이 최초의 연합작전으로 북한군 주력을 무찌른 전투였다고 합니다. 최후의 저지선을 지키기 위한 전투였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무서움으로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잊고 지냈던 옛 손자들의 고마움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부에는 6.25 전쟁 당시의 전투 사진 및 영상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1층 중앙에 있는 전시용 기계를 통해 당시 전쟁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부동 전투와 관련된 설명, 그리고 당시 군인 및 6.25 전투에 참여해 용감히 싸운 경찰, 학도병 등 다양한 사람들의 숨은 이야기를 담은 소개도 읽어볼 수 있어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분들이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학도병 등 여러분들이 무서운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생각하니 숙연해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재생되는 공간도 있어 한참 영상을 보고 나면 용감하게 싸워주신 덕분에 지금 우리들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오늘 딱딱하지만 의미 있고 뜻깊은 긴 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선곡한 곡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여름 노래 샘김의 그 여름밤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를 처음 만났던 날 밝게 웃던 내게 말 걸었던 날 우리가 된 그 여름밤 가만히 내 손을 잡았던 그 어느 밤 기억해 지금 여기 사랑에 빠진 우리 언젠가 먼 훗날에 그 여름날 떠오를 때 그때 같이 웃자 Sunny days 네 옆에 있을게 약속할게 나 언제나 내게 기대도 돼 Rainy days 혼자라 느껴질 때 편히 쉴 수 있게 이제 내가 너의 포근한 밤이 되어줄게 우리 처음 그날처럼 Right there next to you Right there next to you Next to you 기억해 지금 여기 함께 걸었던 이 길 언젠가 먼 훗날에 문득 뒤를 돌아보면 그때도 같이 웃자 Sunny days 네 옆에 있을게 약속할게 나 언제나 내게 기대도 돼 Rainy days 혼자라 느껴질 때 편히 쉴 수 있게 이제 내가 너의 따뜻한 빛이 되어줄게 우리 처음 그날처럼 밝게 웃고 있던 너 내 손 잡아주던 너
우리 처음 만났던 날 사랑에 빠졌던 그 여름날. 이어지는 시간은 주거복지에 대한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는 주거복지 톡톡 코너입니다. 유성욱님, 이번 달은 어떤 기관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다양한 중독 문제에 대해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정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대구 동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 방송 자료는 대구 동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중인 주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구 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본 사업으로는 지역 주민의 알코올 중독 문제 상담, 중독질환 관리 사업, 알코올 중독자 가족 지원 사업,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 문제 관리 사업으로 유관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유관기관 이용자 대상 교육 지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이동상담 및 아웃리치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특화 사업으로는 회복자 동료 지원과 양성 과정, 청년 및 청소년 중독 예방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설립되어 운영 중인지 연역을 알려주세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수인재단에서 200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2006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상담센터로 지정받아 현재 23년째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2002년부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군요. 대단합니다. 그럼 대구 지역에 몇 개의 센터가 있고 서비스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60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대구 지역에는 동구와 달서구에서 2개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동구 센터는 동구를 포함한 수성구, 북구, 중구, 군위군을 서비스 중이며 달서구 센터는 달서구를 비롯하여 서구, 남구, 달성군 지역을 서비스 제공 중에 있습니다. 네, 대구 지역에서는 2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시군요. 그렇다면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다양한 중독 증상들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중독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등이 있습니다. 보통 중독 증상에는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나뉘는데 알코올, 담배, 마약 중독 등이 물질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이 행위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 중 중독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살펴보면 마약과 함께 기타 약물에 포함되어 중독성이 강하고 반복적 사용으로 인해 조절력을 상실하여 내성, 금단 현상, 갈망감, 사회적 기능 문제 등으로 나타나며 중독센터에서도 알코올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많은 투자와 연구 및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독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 중인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 예방을 위해 건강한 음주 습관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술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시고 혹시 부득이하게 술자리를 하게 된다면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마시고
적정 알코올 섭취를 위해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원샷을 하는 것도 금하시고 폭탄주 역시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마시고 술을 마시는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건전한 음주 습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음주 후 3일간은 금주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한국 사람 성인 기준으로 1회 음주 시 적정량의 음주량이 있을까요? 보통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잔으로는 4잔, 여성은 2잔 이내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19세 이하의 청소년, 임신을 준비 중이시거나 임신 중인 여성,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분들은 꼭 금주를 실천하셔야 하니 이 점은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욱님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6월은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지는 감성적인 계절인데요. 비를 주제로 한 곡들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 혼자 조용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폴김의 비 들려드립니다.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TV에 맑음이라던데 네 마음도 헷갈리나 봐. 비가 또 내리다 말다 하늘도 우울한가 봐.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엔 내가 울 것만 같아. Running down to my memories 지직거리는 라디오에서 또 뻔한 러브송 잊고 있던 아픈 설레임 널 생각나게 해. 우리 걷던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넌 어디 있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햇살 같아. 그런 널 왜 안 보냈을까. Goodbye. To lose, easy to repeat. 푹 숙인 얼굴 널 알아봤을까. I'm losing my breath. 잊고 싶던 아픈 기억들 날 더 힘들게 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눴던 수많은 밤과 사랑 노래 꿈보다 달콤했지. 쉽게 포기한 건 아닌지 우연히 널 마주친 순간 내 마음 들킬까봐 뒤돌아서서 잡았다면 그런 널 왜 안 보냈을까.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넌 어디 있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햇살 같아. 그런 널 왜 난 보냈을까. Goodbye.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그럼 코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소개하시고 싶은 중독 사례나 센터 도움으로 중독 상태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0대 중반의 여성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평소 주 2에서 3회 음주를 하시고 주로 저녁 시간대에 한 번 드시면 소주 한 병에서 2병 정도를 드시는 분입니다. 음주 후 모에게 수시 상습 폭행 및 자해 등이 반복되어 모가 직접 센터에 내원하여 대상자의 음주 문제를 상담 의뢰한 사례입니다. 대상자의 개별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알코올 치료를 진행하고 모에 대한 가족 상담을 병행하여 다양한 시기 적절한 치료에 따른 대상자의 알코올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고 가족 상담을 통해 모의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독 치료를 통한 중독의 올바른 이해와 가족의 역할을 알려주고 공감과 위로를 드려 자존감을 되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사연을 들어보니 서비스와 도움을 주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 술이란 매체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알코올 중독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중독 상태에서 다시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은 질병이라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않으시면 힘든 일 같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혹시 25년에 세우신 목표나 중점 사업 등 소개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래 중독센터에서는 4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는 청년 중독 사업과 회복자로 구성된 동료 지원 가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동구, 수성구, 북구, LH 주거행복지원센터 내 영구 임대 아파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캠페인, 중독 예방 교육, 이동 상담 등을 기획하여 중독 인식 개선 및 중독 문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업무에 매진 중입니다. 네, 25년 한 해도 지역 주민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독센터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센터 방문 방법이나 운영 시간 등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내소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대구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치는 대구시 동구 아양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 대표 전화는 053-957-8817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동구중독관리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센터에서 진행하는 중독 관련 각종 정보, 중독 유형별 자가검사, 대상자 의뢰, 예방교육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등 여러 가지 중독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중독센터의 문을 두드리셔서 도움을 받고
건강을 되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대구에서는 2군데의 센터를 운영 중인 것은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중독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지역을 잘 검색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취재해 오신 유성욱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욱님의 2번째 추천곡 김종찬의 비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떨어지는 빗물 소리를 눈을 감고 들어보면은 이내 가슴에 파고들어와 외로움이 조용조용히 밀려오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걸어보면은 빗물 내려와 가슴 두드려 너무 많이 아파지네. 떠나가 버린 나의 님이 비가 되어 나를 울리네. 나의 님이 비가 되어 떨어지는 빗물 소리를 눈을 감고 들어보면은 이내 가슴에 파고들어와 외로움이 조용조용히 밀려오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걸어보면은 빗물 내려와 가슴 두드려 너무 많이 아파지네. 떠나가 버린 나의 님이 비가 되어 나를 울리네. 나의 님이 비가 되어 떠나가 버린 나의 님이 비가 되어 나를 울리네. 나의 님이 비가 되어 떠나가 버린 나의 님이 마지막 코너 현장의 목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2025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에 대해 감사함을 가지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대구 시민 공익활동 지원센터 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저도 어떤 기관인지 궁금하네요. 그럼 먼저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을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은 지역사회 변화와 혁신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민간재단입니다. 시민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 분야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취지로 설립된 재단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대구 시민 모두에게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협약식 및 팀빌딩 행사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네, 먼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님 인사 말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님 모셔서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신 환영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소개받은 공정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오시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을 텐데 저도 집이 좀 멀거든요. 저기 수성구 시지인데 오는데 제법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시는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다 생각드리고 또 심사하면서 아마 저를 보셨던 분들 계실 텐데 아까 우리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 경쟁률이었습니다. 네, 선정된 거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사실 환영 인사나 인사 말이 좀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싶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모신 입장이니까 그래도 인사는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오면서 5팀인데 우리 제페토 팀은 지난해 씨앗으로 또 활동을 하셨고 조이프랑 상굴, WW도 그렇고 씨앗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많고요. 5팀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이분들은 어떤 부분을 포착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점점 잃어가고 있는 문제의식인데 그 문제의식의 뿌리는 감수성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최근에 많이 들어요. 이게 감각이 계속 거세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한국 사회다 보니까 큰 범죄도 그냥 이제는 별게 아닌 게 되고 누가 죽어도 별게 아닌 게 되고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를 뒤덮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5팀이 선택한 모든 건 그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뾰족한 감각을 갖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는 고양이 같은 팀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사회적 약자 그리고 편견, 혐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약한 동물 그 중에서도 고양이 여기서 문제의식을 좀 발견하신 것 같고 우리 초록이음 팀들은 사실 이미 지역에서 활동가로 오래 환경운동가로 활동하시고 계신데 이제 6.25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6.25의 무분별한 방류 그걸로 인한 생태계 교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느낌이 없어요. 우리랑 먼 세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시고 또 WW 같은 팀 경우에는 이제 눈썹 끓이는 엄마들에서 지난해 씨앗으로 참여하셨는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기도 하고 생업이기도 했는데 이 눈썹을 그린다는 행위가 일종의 사회적으로 좀 소외됐거나 힘들어 계신 모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듬는 요즘 사회적 모성이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잘 체크하신 것 같고 우리 여기 조이프랑 상굴도 지난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하고 공연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 발달장애인들이 사실 이제 공연을 하거나 이런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사업하시면서 공연의 기회도 있었고 이참에 우리가 정말 사회 일원으로서 한번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청해 주셨고요. 제페토 팀도 지난해 이제 씨앗 하시면서 주택관리사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근데 거기 계신 영구 임대주택에 이제 다니시면서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하는 방법의 하나로 재활용도 한번 해보고 플라스틱도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셨는데 활동을 계속 이어오시면서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해 가시는 이런 성격이어서
우리 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감각 감수성을 계속 깨우치면서 활동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늘 감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교육에 참여하셨다니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비영리 스타트업이 무엇인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비영리 스타트업은 시민 참여형 공익활동의 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비영리 스타트업은 그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 프로젝트라 불리는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후 비영리 스타트업을 신청한 단체 중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이 다음 단계에 선발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조언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도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씨앗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신청 서류도 복잡하지 않고 대구 시민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대구 동구권역 주거복지 팀장님들과 작년에 씨앗 프로젝트를 직접 신청해 봤는데요. 다행히 선정되어 정말 즐겁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비영리 스타트업에 도전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대구 동구권역 주거복지 팀장님들과 함께한 비영리 스타트업 제페토 팀의 사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페토 팀 대표로 발표하게 된 이동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무대에서 좀 떨려가지고 제가 잘 할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일단은 작년에는 네코 사총사로 시작했습니다. 씨앗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홍보 위주로 입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홍보 어떻게 하면은 플라스틱을 배출 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 위주로 많이 활동했다면은 제페토 프로젝트는 버전 2.0 확장형으로 서로 상호 작용으로 이제 직접 참여하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름 자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제페토, 재활용 폐 플라스틱 토 흙 살림 이런 걸 좀 이름을 바꿔가지고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목차는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개그지를 하는데 안 보이시죠? 넘어갈게요. 보신 분만 봤어요. 자, 저희 제페토 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작년 씨앗 프로젝트를 시작해가지고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4명을 작년에 4명을 구성했고요. 올해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관리공단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관리공단은 그 LH에서 만든 전국의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나아가지고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가지고 주거복지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배치해서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팀 중에 대표로 지금 대구 상격 북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의 대구 황금 3단지, 동구 지역이 대구 안심 1과 대구 안심 3, 요 4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저희 권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격은 1862세대를 이정화 차장님이 혼자 관리하고 계세요. 주거복지 상담을 세대 직접 방문을 하시고 입주민들의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상담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일을 혼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세대도 다 많지만은 저희가 아직까지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목했던 문제는 뭐냐면은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배출되려면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10년도에 한국은 710만 톤이 배출됐는데 그 중에서 폐플라스틱이 260만 톤,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40%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재활용되는 비율은 16.4%에 불과한 거예요. 요거는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6.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땅에 버려져서 500년 동안 썩고 있다는 거죠. 차츰차츰. 근데 이게 그냥 썩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게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간, 신장, 폐 이쪽에 축적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병이 걸릴지도 알 수 없게 되고 뭐 비약을 말씀드리면 인류 종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더군다나 지금 여기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식물 광합성을 막아가지고 20년 내에 4억 명이 굶어 죽는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너무 크게 지금 제가 잡긴 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닥쳐야 될 미래라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원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입식 교육, 홍보 위주로보다는 서로 상호해서 나도 직접 참여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 입주민과 환경인식 개선을 같이 병행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팀명이 제페토인데 이 제페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활용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흙을 살리자는 뜻도 있지만은 피노키오를 만든 할아버지 이름이 제페토입니다. 그 이름을 이제 각 차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쁘게 좀 잊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한번 제 남들은 좀 머리를 짜내봤어요.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직접 다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맨 첫 번째는 폐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말려가지고 폐 현수막을 잘라가지고 저렇게 그 복주머니 같은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뭐 신발장이라든지 뭐 이불장이라든지 넣어놓으면은 방충 방향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쓰고 나면은 다시 말려서 재활용할 수도 있지만은 또 화분에 이제 비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PT병입니다. 1.5도 PT병에다가 제가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갈을 깔고 어항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저희 단지들은 용임대 단지예요. 평수가 12평, 13평밖에 안 되니까 어항을 놓고 싶어도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저거는 TV 옆이든 어디든 간단하게 갖다 놓을 수 있고 겨울에는 가습기 효과, 여름에는 정상적인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물고기도 키울 수 있고요, 조만하게. 세 번째는 습기 제거제입니다. 이건 장마철에 많이 쓰이는데 저희가 습기 제거제를 써보면은 갖다 놓으면 물이 꽉 차면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물을 비워버리고 플라스틱을. 근데 그걸 다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그 염화칼슘이라고 봉지에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그 위에 그 방수 투습제라고 종이가 있거든요. 그거 사가하면은 한 개 만드는데 재활용하는데 한 400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집에서 직접 자원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살림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잡았던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 주거복지온의회팀이 올해 비영리 스타트업 제페토 팀으로도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 취재해 오신 이동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해 오신 추천곡 부탁드립니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 마냥
어느덧 주거복지 온에어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억을 한다는 건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오늘에 새기는 일이라는 것을 6월은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국가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살아간 이들의 마음을 되새기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주거복지 온에어의 최영주, 이정아, 유성웅, 이동희였습니다.